손흥민 생막심행 트레이드, 손흥민 뉴캐슬 이적 현실화. 손흥민, 토트넘, 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더 많은 골을 넣고 싶다며 우회적으로 팀 잔류를 희망했다. 손흥민은 17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이브닝 스탠더드와 인터뷰에서 토트넘 득점 순위 명단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며 아직 몇 년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더 많은 골을 넣겠다. 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지난 몇 년간 이 클럽에서 뛴 건 큰 영광이었다. 며 소속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본머스전에서 전반 14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팀 동료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 소속으로 나선 365경기에서 143번째 득점을 올린 순간이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101골을 기록했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EFL컵 등에서 42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저메인 데포와 함께 토트넘 통산 득점 6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인 데포와 비교되는 것은 영광이라며 데포와 통산 득점에서 동률을 이뤘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토트넘 잔류와 연관지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며 그가 현 소속팀에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부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우승을 위해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그가 앞으로도 토트넘과 동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한다면 그의 다음 도전 과제는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의 공격수 클리프 존스, 5위, 위 159골이다. 16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빠르면 다음 시즌에 넘어설 수 있는 기록이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몇 년간 더 이어간다면 그 이상의 기록도 노려볼 수 있다. 현재 득점 4위는 마틴 치퍼스의 174골. 득점 3위는 보비 스미스의 208골이다. 토트넘 통산 최다 득점자는 손흥민의 단짝 해리 케인, 273골이고, 지미 그리브스, 266골, 가 2위다. 토트넘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143호 골을 축하하며 그의 시야에 들어온 다음 목표는 2회 우승한 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구단 역대 득점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팀을 돕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EPL 득점왕이 어쩌다. 손흥민, 최저평점 속 수비만 호평, 감독 교체가 시급해.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득점왕 손흥민, 31 토트넘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흥미로운 건 공격 작업에 대해선 악평, 수비에 있어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손흥민은 6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2-2023 EPL 35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89분간 뛰었다. 해리 케인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토트넘은 승점 57로 6위로 올라섰으나 손흥민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경기였다. 4-4의 이전형의 왼쪽 윙으로 출격한 손흥민의 이날 슛은 단 한 차례였다.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기회를 노렸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1대1 찬스에서 골을 놓친 게 뼈아팠다. 전방에서 한 번의 패스를 건네받은 손흥민은 골키퍼를 제치고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 했으나 이를 간파당해 골키퍼의 손에 걸려 아쉬움을 남겼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게 올리버 스킵과 함께 선발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인 6.5점을 부여했다. 또 다른 통계 사이트 풋몹의 평가도 같았다. 스킵 6.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인 6.7을 받았다. 승리의 공헌이 없었던 건 아니다.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했다. 후반 11분 장면이 인상 깊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을 탈취 후 롱패스로 역습을 시도했으나 막혔다. 이때 가장 최후방에서 헤더로 커트해낸 게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칫 공격수 마이크 올리세에게 한 번에 연결돼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을 수 있는 장면이었으나 손흥민이 마치 센터백처럼 팀의 가장 뒷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후반 18분 코너킥 이후 상대가 역습을 노리자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 잠시 역주행을 한 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건네며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상대가 워낙 수비적으로 나섰고 전방에 위치한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건네줄 선수도 없었다. 공격에서 좀처럼 좋은 찬스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까? 손흥민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디어 골드는 이러한 공헌을 제대로 짚었다.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전반전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 10분경 올리세에게 향하는 패스를 머리로 끊어냈다며 수비적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평점 7점을 매기며 손흥민이 동료들과 협력을 통해 올리세를 훌륭히 견제했다. 스피드를 통해 올리세를 막아서는 수비가 뛰어났다고 호평했다. 다만 EPL 득점왕 출신 공격수가 수비적인 호평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올 시즌 토트넘은 초반부터 공격난을 겪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많은 골을 터뜨린 손흥민 존에서 찬스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왼쪽 측면에서 윙백 이반 페리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손흥민의 활동 범위는 제한됐다. 앞서 손흥민은 EPL 100호 골을 터뜨린 뒤 이 위치에서 뛴다면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 시즌 이 위치, 손흥민 존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팀 전술상 자신의 활동 반경과 플레이 스타일에 제약을 받는 것에 애둘러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콘테 감독이 물러나고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시즌 중이기에 토트넘의 전략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손흥민으로서도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에도 손흥민에게도 올 여름 이적 시장이 더욱 중요하다.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하고 EPL 최강 콤비 손흥민과 케인의 위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안치홍 롯데 5월 MVP 그러나 리틀 이대호, 한동희의 몰락, 결국 2군행. 13승 9패, 1위도 두 차례나 경험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5월은 눈부셨다. 그 중심엔 단연, 캡틴, 안치홍, 33이 있었다. 롯데 자이언츠 5월 한 달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했다며 안치홍을 5월 롯데 다솜 홈서비스 월간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했다. 안치홍은 지난달 안타 20개와 12타점을 기록했다. 타율은 0.274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볼넷도 10개나 얻어냈고 도루도 실패 없이 3개를 보탰고 수비에서도 실책이 없어 가장 돋보인 선수였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투수 월간 수훈 선수에는 김상수와 박세용이 선정됐다. 팬 김상수는 13경기에 등판해 1승, 9원승, 과 4홀드를 올렸고 선발 박세용은 5경기에서 3승과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 책점 이하, 평균 자책점, 에라, 1.88을 기록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타자 월간 수훈 선수에는 노진혁과 박승욱이 선정됐다. 노진혁은 타율 0.318, 21안타 5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892를 기록했다. 박승욱은 타율 0.318, 14안타 OPS 0.843로 눈부신 5월을 보냈다. 이들 덕분에 롯데는 29승 19패로 SSG 랜더스의 2경기, LG 트윈스의 1경기 밀린 3위로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시즌 초반 반짝하다가도 5월 이후 미끄러지며 봄대라는 오명을 썼던 롯데지만 이번엔 그 상승세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 다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확실한 장타툴로 리틀 이대호라고 불렸던 한동희 24가 이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것. 2018년 입단에 큰 기대를 불러모았던 한동희는 올 시즌 초반부터 타격감을 찾지 못했다.
4월엔 타율 0.169, 5월엔 0.278로 다소 나아진 면모를 보였으나 여전히 타율은 0.235에 그쳤고 특히나 그에게 기대하는 장타율 0.307, 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으며 퓨처스 2군 횡을 통보받았다. 홈런도 단 2개에 불과한데 5월엔 하나도 없었다. 한동희가 자리를 비우면서 일발 장타가 있는 유틸리티 자원 노진혁이 3루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수훈 선수로 꼽혔을 만큼 타격감도 많이 끌어올린 상태다. 안치홍이 2루를 지키고 최근 타격 감각이 좋은 이학주나 박승욱이 유격수 자리를 번갈아 맡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이학주와 박승욱이 3루수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한동희가 올라와줘야 한다. 아직 100경기가량이 남아있다. 장기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선 선수층이 탄탄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두 자릿수 홈런을 날렸고 작년엔 커리어 처음으로 3할 타율 0.307도 기록했다. 퓨처스 리그에서 얼마나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변수다. 4. 이강인 버티는 이선, 엄원상 양현준 정우영 송민규 등 선발. 에이지 앞둔 황선홍호 중국과 2연전 명단 발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강인, 22 마요르카, 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과 함께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대표팀의 이선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과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황선홍 감독의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중국과 두 차례 친선 경기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엄원상, 울산, 과 양현준, 강원, 송민규, 전북을 비롯해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프라이부르크도 발탁됐다. 이들은 오는 15일과 19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원정 경기에 나선다. 이번 명단은 28명으로 구성했다.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둔 황선홍호는 최종 점검 차원에서 더 많은 선수를 소집했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이선 자원들은 확실하게 황선홍 감독의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핵심적인 건 이강인의 발탁 여부다. 아시안게임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주관 대회가 아니기에 의무 차출 규정이 없지만 금메달을 수확할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손흥민이 토트넘의 협조를 얻어 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대회 우승을 이끌며 결국 합법적인 병역 특례를 받았다. 시즌을 마친 이강인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세 팀에 적응을 하고 리그 초반 한참 경기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이강인을 데려갈 세 팀이 장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병역 문제에도 관심이 클 것이 뻔하다. 더구나 한국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이강인의 차출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다. 이강인이 합류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 선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엄원상과 양현준, 송민규의 정우영과 고재현, 대구, 곽고영준, 포항 등도 이번 2연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 앞서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전했다. 소속팀에서와 같이 측면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포함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뛰게끔 할 생각이라는 것. 어찌됐든 이 선에서 세부적인 자리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강인과 합을 맞추는 선수가 될 수도, 경쟁에서 밀려 대표팀의 경기를 TV로 시청할 수도 있다. 이 선 자원들에게 특히 험난한 2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